안녕하세요.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의 개념 중 광의의 부동산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던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협의의 부동산인 민법 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시수단을 갖춘 형태로 되어 있죠. 이 공시수단은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서 독립된 객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이렇게들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을 학습하는 이유는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 즉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예컨대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공장재단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공장재단의 구성, 즉 기계, 기구도 포함해서 재단을 구성하는 것이죠.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 광업재단은 강물을 채굴하는 그러한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리고 시설물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광업을 채굴할 수 있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같이 구성하는 걸 재단이라 하죠. 광업재단 일체를 경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업권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토지의 소유자라도 지하에 묻힌 매장물, 그 중에서 일정한 광물이 있다면 광업권을 득해서 이렇게 공시수단을 갖춘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 어업권은 공유수면이죠. 바닷가에 있는 양식장 같은 걸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제 경매되는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집단은요, 임목 등기를 하는데 실제 그 실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 사건에서도 자주 확인하기는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목의 집단은 나무의 집단을 등기 형태로 임목 등기를 해서 별도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매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상권은요, 토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토지 지상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 또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별도의 지상권이라는 장부는 없습니다. 부동산 토지 등기부 속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등기해서 그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지상권이라는 공시수단, 즉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권의 단독적인 경매 내용은 자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또한 지상권과 같이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에 공시수단을 갖추죠. 일구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세권 또한 독립된 개체가 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과 마찬가지죠. 해서 강제 집행인 방법인 경매를 진행할 때, 전세권의 경매, 지상권 경매를 할 때에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우리 자동차 등록원부에 공시를 하고 있죠. 등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중기의 내용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실 건데,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같이 중기대장에 이렇게 공시수단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는 것이죠. 선박과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그 경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같이 확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의제부동산 그리고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수목집단,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같은 그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광희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 내역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경매 사건 내역을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이게 공장재단이구나, 이게 광업재단이구나, 광업권 어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경매 사건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12,710건이, 오늘 날짜가 2023년 1월 7일인데 물건 수가 12,719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2022년 9월, 10월달 기준은 약 10,000건을 전후로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3,000건, 약 3,000건이 늘어난 수치로 볼 수 있죠. 그만큼 현재 경매 사건이 많구나 라고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물건의 종류를 보시면요, 주거용, 아파트, 주택, 다가구, 다세대, 그린주택, 상업용 업무용, 그린상가, 그린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창고, 공장, 아파트형 공장, 숙박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쭉쭉 해서 아주 많은 물건이 부동산 경매 대상을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장 내용을 잠깐 볼까요? 제일 처음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협의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인 토지와 건물이 되는 것이고, 기계기구가 이렇게 일체로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있고,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도 공장재단이라고 하거든요.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법에 기해서 이렇게 일체 거래 대상으로 등록되어서 토지 등기부에 이런 기계기구가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의 방식은 저당권 설정으로 등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계기구까지도 같이 그 거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외에 광업건에 대한 내용도 볼까요? 현재 진행되는 전국의 광업건은 2건이 진행 중이고, 이 광업건이 있죠. 현재 경매 대상은 광업건일 뿐입니다. 토지 건물이 아니죠.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아마 이 사안이 광업건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경매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만약에 토지와 그 광업을 채굴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경매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광업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광업건에 대한 경매인데, 이렇게 광업건도 별도로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광물인지 그 명칭은 규석이라고 합니다. 그 면적과 광업에 대한 지적, 몇 호인지, 소단위, 그리고 소단위도 같이 있고, 보시면 여기 이만큼의 면적을 광업건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 그리고 매장량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시험 구성한 결과 그 품위와 채취 폭이 이만큼 되는 것이야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도 경매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 경매 대상은 마치 부동산에 준해서 부동산 경매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업건의 내용을 하나 더 확인하시면 충남 부여군에 있는 광업건이네요. 마찬가지로 토지가 그 경매 대상이 아니라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대상입니다. 자, 여기 있는 광물은 등록번호와 이렇게 있고, 고령토라고 하네요. 광구 면적과 그 지적에 대한 내용. 토지는 별도의 거래 객체이고, 이 지적에 있는 이만큼의 면적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매 대상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 컨테이너는 동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매 대상이 되지 않겠고, 이 속에 있는 채굴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체로 묶어 가지고 광업재단의 방식으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업권도 그 내용을 보시면요, 현재 4건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 있네요. 이렇게 어업권도 어업권 등록부란 곳에 등록을 하고 있고, 그 면허 번호와 그 면적, 그 종류와 그 면허된 날짜, 그 어구의 명칭 등 존속 기간도 같이 이렇게 어업권 등록부상에 기록을 하고 있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바다에서 떨어진 곳에 이렇게 어장 위치가 있죠. 어업권 등록부에 이런 어장 위치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통영시 풍아리, 산양읍 풍아리 지선, 이 토지에서 떨어진 이제 이만큼의, 여기에서 이만큼의 위치를 정해서 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등록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준부동산은 선박도 있고, 선박도 20톤 이상의 선박은 이렇게 선박 등기부에 기재를 하죠. 선박 등기부에 기해서 소유권의 변동, 권리관계의 변동을 공시하고 있고, 이렇게 선박도 경매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 절차는 마치 부동산에 준해서 진행되더라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보신 김에 중장비도 보시면요, 이렇게 덤프트럭도 중장비에 포함되어서 중기 대장이 등록되어 있고, 이런 굴착기 같은 경우에도 중장비 대장에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거래도 되며, 그리고 경매 대상이 됩니다. 이런 중장비도 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거, 마치 부동산 경매에 준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더라라고 해서 광의의 부동산 또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 한번 상기시켜 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중장비 같은 여러 형태의 경매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광의의 부동산 또는 협의의 부동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여기 있는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은 자주 경매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자주 보이지는 않죠.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또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어서 마치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이렇게 경매 대상이 되고, 누구든지 입찰해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협의의 부동산 외에도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광의 부동산은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죠. 부동산에 준해서 경매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